단양 전투는 1950년 7월 6일부터 12일까지 7일간 국군 8사단과 북한군 12사단 예하 30연대, 32연대가 단양 일대에서 전개한 공방전입니다. 단양은 제천에서 내려온 중앙선 철도가 중령을 거쳐 풍기로 연결되며 중앙선과 거의 평행하게 이어지는 5번 도로, 제천에서 어상천면, 단양읍에서 영춘면과 충주로 이어지는 도로가 있었으나 우마차가 겨우 다닐 수 있는 정도여서 교통이 불편한 곳이었습니다. 특히 소백산 중령을 넘어가는 5번 도로는 폭이 좁고 굴곡이 심해 차량 통행에 지장이 많았으며 5번 도로가 남한강과 교차하는 상진리에는 교량이 없어 나룻배를 이용해야 했습니다. (1950년 6월 27일) 강릉에서 대관령 너머로 철수한 국군 8사단은 횡계리와 유천리에서 전열을 정비한 후 6월 28일 오전 8시를 기해 강릉 탈환을 위한 공격작전을 전개했습니다. 강릉 탈환 전투가 한창 진행되고 있던 오후 2시 무렵 경찰 경비 전화를 통해 오늘 중으로 원주로 이동하라는 육군본부의 작전 지시를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으로부터 전달받았습니다. 이 명령에 따라 8사단은 6월 29일 오전 6시 평창군 하진부리에서 원주를 향해 출발했습니다. 출발 당시 8사단장 이성가 대령이 육군본부에 무선으로 보고한 총병력은 6,135명이었습니다. 이 보고에 의하면 사단사령부는 장교 136명, 부사관과 사병 1,611명 등 1,747명, 10연대는 장교 105명, 부사관과 사병 1,771명 등 1,876명, 21연대는 장교 112명, 부사관과 사병 2,300명 등 2,412명이었습니다. 전쟁 발발 직전 8사단의 병력이 6,866명이었으므로 6월 25일부터 28일까지 4일간 전개된 동부전선 전투에서 731명의 인명 손실이 발생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8사단은 평균 시속 8km의 속도로 이동할 수 있었기 때문에 계획했던 것보다 이동 시간이 길어졌고 대규모 부대 이동 경험이 없어 차량 사고 또한 빈번하게 발생했습니다. 행군제대 선두에 있던 8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평창군 대화면에서 횡성과 원주에서 피난 나온 주민들로부터 횡성이 북한군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이 시간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원주까지의 이동거리와 행군 속도를 감안할 때 8사단이 원주에 도착하기 전에 북한군이 먼저 도달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하고 목적지를 제천으로 변경했습니다. 6월 29일 오전 6시에 평창군 하진부를 출발한 8사단이 대화면, 평창읍, 주천면을 거쳐 제천으로 철수를 완료한 것은 7월 2일 오전 11시였습니다. 8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사단지휘소를 의림국민학교에 개설하고 김용배 중령의 21연대를 도아리, 무도리 선에 배치해 영월읍과 주천면 방면에서의 북한군 공격에 대비하면서 6사단 방어지역을 인수하라는 육군본부 작전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고근홍 중령의 10연대를 원주 신림면으로 진출시켜 임부택 중령의 6사단 7연대와 임무를 교대하게 했습니다. (7월 3일) 고근홍 중령의 10연대는 제천에서 열차편으로 신림역 북쪽의 가리파터널 입구까지 이동하여 하차한 후 가리파곡의 정상으로 이동하던 중 북한군의 공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가리파곡의 일대가 순식간에 격전장으로 변하자 10연대는 6사단 7연대와 진지교대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가리파곡의 정상을 중심으로 좌우 능선의 급현 방어진지를 구축했습니다. 원주에서 제천 방향으로 남하한 북한군은 최충국 소장이 지휘하는 12사단으로 개전 당시 사단장인 전우 소장은 초기 작전 실패로 인해 6월 29일 소장에서 대자로 강등되고 사단장이 최충국 소장으로 교체되었습니다. 북한군 12사단은 6월 30일 홍천을 점령한 후 7월 2일 오전 8시에 횡성을 점령하고 5시간 후인 오후 1시에는 원주를 점령했습니다. 원주에서 전열을 재정비한 북한군 12사단은 30연대와 32연대를 제천 방면으로 31연대를 충주 방면으로 진격시켰습니다. 북한군 12사단의 주공부대인 30연대와 32연대는 7월 3일 오전 6시에 원주를 출발해 제천으로 향하던 중 문영고개에서 국군 6사단 7연대 병력과 교전을 벌였습니다. 북한군 12사단은 오후 2시 문영고개 부근 고지를 점령하고 오후 6시 30분에는 신림면까지 진출했는데 여기에서 국군 10연대와 교전을 벌이게 되었습니다. (7월 3일) 야간
559고지 능선에 배치된 10연대 1대대 3중대 방어진지에 소수의 북한군이 기습을 시도했습니다. 야간 전투 경험이 부족했던 3중대는 진지가 돌파되어 방어선이 붕괴되었고 중대는 분산되어 일부 병력이 연대본부가 위치한 장평리까지 후퇴했습니다. 이를 본 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명령 없이 후퇴한 것에 화가 나서 3중대 소대장 김천만 중위와 이인수 소위를 7월 4일 이른 아침에 직접 총살했습니다. 이것이 8사단에서 장교를 즉결 처분한 최초의 사건입니다. 이에 대해 8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나는 인민군이 남침한 날 장병들에게 나를 비롯하여 누구를 막론하고 뒤로 도망가는 자는 사살하라고 훈시한 바 있었다. 그러나 만부득이할 경우라고 못을 박았다. 만부득이할 경우란 싸움을 해본 자가 아니면 모른다. 싸우다 보면 뒤로 도망가는 자가 있기 마련이며 이런 자 때문에 전선이 무너질 때가 허다했다. 실상 싸울 때면 지푸라기가 움직여도 머리가 오싹해지는 판에 도망가는 자를 그대로 놔두어 모두 도망가면 전선은 누가 지킬 수 있는가? 그러나 보초가 위치를 이탈해 도망하던가 적지로 도망하던가 싸움하는 도중에 뒤로 도망할 때를 제외하고는 즉결 처분이라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믿고 또 실천해왔다. 육군본부는 1950년 6월 26일 분대장급 이상의 지휘관에게 즉결 처분권을 부여했습니다. 즉결 처분은 전투 중 전장 무단 이탈, 적진으로 귀순, 명령 없는 후퇴 등의 경우에 절차 없이 총살할 수 있도록 한 조치였습니다. 그러나 분별 없는 지휘관의 개인적 형벌에 가까운 전행으로 여론이 좋지 않자 1951년 7월 1일 폐지되었습니다. 북한군은 공격을 중지하고 이따금 요란 사격만 가하는 등 적극적인 공세를 취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국군이 유리한 감제고지를 선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원 화력이 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북한군은 화력을 보강하기 위해 Su-76 자주포 포대를 최전선으로 추진하면서 측방으로 보병을 은밀하게 우회시켜 언제든지 10연대를 포위 공격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었지만 방어진지에 배치되어 있던 국군 10연대 장병들은 보급 추진이 제대로 되지 않아 두 끼를 굶은 상태에서 전투가 소강 상태로 접어들자 허기와 피로에 지친 끝에 모두가 졸고 있었습니다. 7월 4일 새벽 북한군은 국군 진지를 향해 Su-76 자주포와 37mm 대전차포로 직접 조준 사격을 하면서 보병을 투입해 산악소로를 따라 공격을 시작했습니다. 905고지로 우회한 북한군이 국군 방어진지의 한 부분을 기습하여 돌파구를 형성하자 10연대 방어진지는 오전 8시 무렵에 맥없이 무너졌고 10연대는 신림면의 579고지와 624고지 선으로 후퇴했습니다. 상황이 급박해지자 10연대장 고근홍 중령은 예비대인 3대대를 즉각 투입시켜 전선을 보강하고 사단으로부터 배속받은 21연대 1개 대대로 역습을 감행했으나 신림면 가리파고개의 상황은 계속해서 악화되었고 결국 10연대는 제천으로 분산 철수했습니다. 제천을 방어하기 위해 가리파고개에서 철수하는 10연대 병력을 수습하고 있던 8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육군본부로부터 충주로 이동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국군 8사단 충주 이동 명령은 7월 4일 오후 5시 15분에 6사단장 김종호 대령을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김종호 대령은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으로부터 8사단은 주력을 충주로 급파하라. 8사단이 충주를 담당하고 6사단은 청주로 급파될 것이다라는 명령이 하달되었다고 알려졌습니다. 이성가 대령은 훗날 다음과 같이 증언했습니다. 나는 우리가 충주로 이동할 경우 중앙선 축선이 붕괴된다고 하면서 6사단장 김종호 대령과 전화상으로 옥신각신 싸웠다. 김종호 대령은 명령을 전달할 뿐이라고 하였다. 이어서 8사단에 파견된 미군 고문관에게도 부대 이동에 대한 전문이 계속 날아오자 미군 고문관도 부대 이동 명령에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명령을 받은 8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중앙선 축선의 관문이자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요충지인 제천을 아무런 이유도 없이 포기하게 하는 육군본부의 작전명령이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오후 6시 35분에 육군본부에 다음과 같은 전문을 무선으로 보냈습니다. 6사단장이 전달해준 명령을 받았다. 8사단이 충주로 이동하면 제천과 단양은 적에게 그냥 넘겨주게 된다. 동시에 우리는 적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이 지역을 지켜야만 한다.
적은 단양을 탈취한 후 안동, 김천, 대구로 진격할 것이다. 따라서 6사단이 충주를 방어하고 8사단은 단양을 방어해야 한다. 현진지를 고수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본다. 이 무선 전문에 대한 신속한 회신을 요구한다. 이성가 대령은 육군본부의 작전 명령을 수령한 이상 회신 여부와 관계없이 이동 준비에 착수하기로 하고 공병대대장 김묵대위에게 신림에서 제천 사이의 모든 철교와 교량을 폭파하라고 지시했습니다. 8사단은 300여 대의 차량과 연료를 충분하게 확보하고 있었으며 전날부터 제천역에 대기시켜 놓은 열차도 있었습니다. 이성가 대령은 제천에서 충주로 이어지는 산악도로로 이동하는 시간과 열차로 안동, 대구, 청주를 경유해 충주로 이동하는 시간이 엇비슷한 점을 감안하여 열차로 이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개전 이래 계속된 전투와 행군으로 지쳐있는 장병들이 열차로 이동하는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었습니다. 8사단은 7월 5일 오전 2시 제천을 출발했습니다. 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충주로 이동하라는 작전 명령의 철회를 건의하기 위해 병력이 출발한 다음 지프차를 이용해 충주, 청주를 거쳐 7월 5일 오전 7시에 육군본부에 도착했습니다. 육군본부에서 지휘부를 찾을 수 없었던 이성가 대령은 신성무 국방부 장관을 만나 작전 명령의 부당함을 전했고 곧이어 주한미군 사령관을 겸하고 있는 미 24사단장 딘 소장 이하 참모들이 모인 자리에서 중앙선 축선의 중요성을 브리핑했습니다. 브리핑을 들은 딘 소장은 즉시 복귀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육군본부에서는 7월 5일 오전 10시부로 변경된 작전 명령을 하달했습니다. 8사단은 즉시 남한강 북동지구에서 남진을 기도하는 적을 제천 부근에서 저지하면서 고립을 각오하고 고수방어에 임하라. 제천으로의 복귀 명령을 받은 8사단장 이성가 대령은 곧장 대전역으로 이동해 철도 비상전화로 사단의 이동 상황을 확인했습니다. 선발대는 대구, 중간제대는 영천, 그리고 공병파괴반을 제외한 후방제대가 안동에 도착해 있다는 것을 확인한 이성가 대령은 참모장 최갑중 중령에게 제천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라는 명령을 내리고 LO 연락기 편으로 대구로 이동하여 사단 병력과 합류했습니다. 이 무렵 사단 공병대대 작전관 서정우 중위가 지휘하는 폭파반이 제천 동남쪽 1km 지점의 소하천상의 철교를 비롯해 단양으로 이어지는 철교들을 폭파하면서 남쪽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7월 5일 오후 11시에 안동에 집결한 8사단은 이곳에서 수경하고 7월 6일 오전 10시에 출발해 오후 6시 단양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공병폭파반이 단양철교를 폭파한 후이고 북한군 12사단 선발대가 남한강 부강까지 도달해 있었습니다. 8사단은 사단지휘소를 단양중학교에 개설하고 남한강 남한을 따라 즉각 전투 준비에 착수했습니다. 8사단이 안동에서 출발이 늦어진 이유는 7월 4일 오후 중령터널에서의 열차 사고로 열차 운행이 일시 중단되었기 때문입니다. 8사단은 한시라도 빨리 제천이나 단양으로 진출하려고 서둘렀으나 7월 4일 오후 마지막 피난민을 태우고 단양을 떠난 열차가 과도한 하중으로 인해 중령터널에서 고장을 일으켜 선로가 막혔으며 이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려 안동 집결 후 본대가 11시간 만에 열차 편으로 북상하게 되었습니다. 이성가 대령은 본대의 이동에 앞서 21년대 전술지휘소의 일부 요원과 2개 중대 병력을 차량으로 이동시켰으며 이 병력은 7월 5일 오전 9시에 단양에 도착했습니다. 팔사단의 이동에 대해 대구 이동설, 충주 이동설, 열차 이동설 등 몇 가지 논란이 있습니다. 대구 이동설은 8사단 작전참모 정진소령이 사단은 대구로 이동하라는 작전명령을 받았다고 주장해서 발단이 되었으나 이 작전명령이 허위인 것으로 밝혀져 지휘관과 참모들이 정진소령이 적과 내통하여 만든 장난이니 총살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으나 사단장이 무마하여 사태를 수습하고 정진소령을 작전참모에서 물러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후 정진소령은 출처가 불분명한 수수께끼의 전문을 찾아내어 빨갱이 누명을 벗었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8사단 작전참모가 정진소령에서 권태순 중령으로 교체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구 이동설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고 훗날 꾸며진 이야기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충주 이동설은 육사단장 김종호 대령을 통해 명령이 실제로 전달되었고 이성가 대령이 육군본부에 들렀을 때 미 극동군사령부 전방지휘소장 처치 준장의 태도가
작전 명령을 잘못 내린 것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였다고 했습니다. 충주로 이동하라는 명령은 분명히 있었습니다. 육군 총참모장 정일권 소장이 회고록에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습니다. 틀림없이 육군 본부가 이동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일부 병력으로 제천을 확보하도록 지시했을 뿐이다. 8사단이 대구로 돌아가서 이동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 정일권 총장이 일부 병력으로 제천을 확보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은 일부 병력은 제천에 주둔하고 주력은 충주로 이동하여 충주와 제천을 연결하는 새로운 방어선을 형성하라는 뜻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천에서 열차로 대구로 이동한 다음 다시 조치원, 청주를 거쳐 충주로 이동하는 것이 비상식적인 것은 절대 아닙니다. 이성가 대령은 부대 이동에 앞서 철도를 이용하는 경우와 도보로 행군하는 경우를 검토해서 열차 이동을 선택했습니다. 이동에 소요되는 시간은 같은데 6월 25일 이후 계속된 전투와 이동으로 피로에 지친 장병들을 열차에서나마 쉬게 할 수가 있어서 열차 이동을 선택한 것입니다. 8사단이 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고 제천에서 충주가 가깝다는 이유로 명령을 내리는 사람은 쉽게 생각했고 부대를 지휘한 사단장은 실제 상황에서 재반 여건을 고려해 가장 현실적인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이 사건은 후방 지휘부의 탁상 행정과 전선 상황과의 괴리 현상이 빚은 하나의 해프닝이라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어찌되었든 이 명령으로 인해 8사단은 전선을 40시간이나 비움으로써 중동부 전선에 큰 구멍이 생겼는데 천만다행으로 북한군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꾸물거리느라 절호의 기회를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